전진상 환자들은 그 동네에 가까운 예.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요셉이온은 노숙인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네. 환자 옷도 벗기기 힘든 그런 아주 똥 오줌에 쩔은 그런 환자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 당시 특히 신림동에 있을 때. 네. 근데 그 환자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느낀 게 그 환자가 다리를 잘 못 쓰고 아프다고 그랬던 환자였었는데 환자 옷을 벗기지 않고 진료하고 나서 오진을 한 거죠. 단순히. 그래서 환자가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가서 제대로 옷을 벗기고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환자는 척수에 이제 종양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환자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 마침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너희가 이 형제들한테 해주지 않은 게 나한테 안 해줬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요셉이온 환자들 보더라도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낮에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퇴근 후에는 또 소외받는 이들의 또 주치의로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계시는 나눔의 또 최고봉이시죠. 고영초 가시미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가 마음에 드셨는지요? 네. 생각을 많이 해서 소개. 아유 과분한 그런 소개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오시면은 본인 소개를 또 장황하게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냥 네, 바로 바로 그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33년을 근무하고 2018년 2월에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를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명예교수로서 실제 하는 일은 퇴임 전과 똑같습니다. 그냥 환자 외래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만 학생들 강의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거 신경외과 의사고요. 고영초 가시미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니 낮과 밤이 다르시다고. 네. 그러니까 뭐 낮에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77년부터 그 전진상 의원 시흥에 있는 전진상 의원에서 이제 주말마다 그때는 봉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는 신경외과 의사로 봉사했던 것보다는 일반 의사로서 이제 내과 환자들 주로 많이 보고 네네. 신경외과 환자들도 간간히 봤지만 그리고 이제 군의관으로 82년도에 입대하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85년도에 다시 이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네네. 신경외과 교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 거리가 전진상 의원하고 네. 차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차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네. 저녁에 낮에 이제 근무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갈 때 시흥에 들러서 저녁 먹고 예. 거기서 환자들 좀 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딱 되는 그런 거리였었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군에 가기 전에 봉사했던 병원에서 봉사를 다시 시작을 했고 네. 87년도에 이제 요셉병원에서 다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 전진상 의원에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요.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필요해서 저희 같은 동료 정신과 의사한테 한번 전진상에 와서 근무를 봉사를 좀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네가 와서 요셉병원 지금 막 새로 시작을 했는데 신경외과를 좀 봐주면 자기도 와서 정신과를 좀 봐주겠노라고. 네. 완전 그렇게 해서 풍화시로. 완전 그렇게 해서 시작을 봉사 또 네. 요셉병원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병원 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 적극적으로 설립에 이제 도움을 주셨고 우리 서울대 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또 운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또 저로서는 그
그 요셉의원의 그 손우경식 선생님이 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네. 근무하시다가 거기 나가셔서 그걸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97년도에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김산 추기경님의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가톨릭 의사회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가톨릭 학생의 후배들 네. 그래서 제가 74년도에 그걸 회장을 했었었는데 그 후배들이 같이 이제 그런 외국인 진료를 위한 그런 클리닉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안규리 교수라고 있어요. 네. 안규리 교수가 이제 제가 그 가톨릭 학생회 회장으로서 선배 후배들하고 인맥이 넓으니까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코각교해가지고 지금까지 세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고용철 교수님 아,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의사 고용철 선생님보다는 테너 고용철 선생님으로 더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떤 또 연유가 있으신지. 제가 이제 그 제 환자 중에 네네네. 그 뇌경색으로 이제 저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분이 있는데 네. 제게 네. 그분이 서울음대에 나오신 성악가세요. 근데 저를 보고 이제 목소리가 괜찮다고 예. 노래를 좀 배워주시겠노라고 본인이 나한테 치료를 잘 받으셨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2016년도인가부터 그분한테 이제 노래 지도를 조금씩 받았어요. 아 그럼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16년. 근데 이제 예. 제가 71년도에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 성당 그 성가대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청량리 성당에서 네. 그 성가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과천으로 이사 오고 나서 과천 성당 또 성가대를 했고 그래서 이미. 성가대 활동은 오래 했죠. 그러니까 되게 네.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예. 낮에도 환자들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환자들 보고 진료하는 게 그 수술도 하고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또 저녁에는 봉사도 하고 네. 또 노래도 하시고 네.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또 네.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그리고 이제 코께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역량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다 못하잖아요. 사실 저는 의학 공부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사실은 원래 내과 의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73년도에 본과 들어가면서 가톨릭 학생회 가입을 해서 네. 의료 봉사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주말에 이렇게 진료 가서 선생님들 진료하는 거 보면 청진기 하나로 딱 가슴을 들어보고 네. 아예 폐가 안 좋군 또 가슴 심장이 네. 안 좋군 이런 걸 진단하고 그러는 게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특히 이제 내과의 그 심장내과 선생님들 네. 또 심장외과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진료를 가면은 그런 걸 탁탁 잡아내시는 게 굉장히 부러워서 내과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중에서도 심장을 전공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 저희 아버님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당시가 76년도인데 그 당시에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12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혼수 상태로 쭉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뇌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그 당시엔 CT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때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지금 보면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날 보고 학교 성적도 좋은데다가 착실해 보이지 그러니까 신경외과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영 해구나무 환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하느님이 나한테
신경외과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네. 나중에 신경외과를 하게 됐는데 신경외과처럼 드라마틱한 과가 사실 없어요. 그 성서에 나오는 예.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 저희가 네. 다 일상에서 겪는 체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들어온 사람 예. 수술하고 나면 깨고 나가니까 반신불수 돼가지고 온 환자들 종양 떼내고 나면 반신불수 치료되죠. 안 들리는 환자들 수술하고 나면 귀가 들리죠. 안 보이는 환자 수술하고 나면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을 저희가 체험하면서 의사 중에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예수님도 신경외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로 뇌와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주로 뇌 수술을 많이 예전에는 이제 82년도에 전문의가 되고 네. 85년도 교수가 되고 나서는 뇌 척추 뭐 말초 신경 수술을 다 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뇌 수술만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클리닉이 세 군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진상, 예. 요셉이원, 라파엘이원인데 예. 거기 각각마다 10년 주기.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로의 어떤 그 진료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전진상 처음 하게 될 때는 제가 네. 이제 그 가톨릭 학생회 회장을 할 때 예. 신림동 난곡에서 처음 저희가 주말 진료를 했어요. 74년도에. 네. 그때 거기 그 아피 국제형제회를 아, 예. 하시던 김혜경 사라 선생님이라고 네. 그 민노당 총재 저기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 집에서 저희가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74년도에. 그래가지고 저희 그 진료를 태어나기도 전이야. 하면서 네. 이게 점차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그 사라 선생님을 중심으로 거기 이제 협동조합 비슷한 것도 만들어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요셉병원이 설립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전진상 그 아피 국제형제회 분들을 네. 그 사라 선생님하고 돈보스코 센터에 갈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75년도에 이제 전진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네 그 개원하게 되면 예. 당신이 의사가 되면 거기도 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예. 내가 의사 되고 나면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그 결정적인 거는 김중호 신부님이라고 네. 가톨릭 학생회 지도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의사이면서 신부님이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마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된 다음에 신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열성적으로 저희 그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당시 자가용도 없고 그럴 때 그 신부님이 차를 갖고 계셨는데 저희 그 활동할 때 열심히 태워다 주시고 모금할 때도 들러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 신부님 덕분에 저희가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참 열심히 하게 됐고 그 신부님이 전진상 의원을 개설할 때 초대 원장을 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김종호 신부님 덕분에 전진상 의원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학생회 출신 의사들이 졸업하면 의사가 돼서 거기 가서 봉사를 시작을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의원은 네. 전진상 의원의 정신과 의사를 구하러 갔다가 아. 하게 됐고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부님과는 또 정반대의 그렇죠. 삶의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여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도 사실은 소신학교를 다니셨었다고. 맞아요. 아. 네. 그 소신학교를 제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복사를 했었고 저희 형들 따라서 그 당시는 라틴어로 이제 기도문을 네. 배웠잖아요. 네. 뭐 아테움 레티피카 기벤트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다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한글로 라틴어를 써가지고 외워서 예. 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참 신부님이 되니까 참 좋은 게 그 당시 청량리 성당에
공소로 이문동 성당이 있었어요. 이문동 성당이 본당 창립하기 전에 공소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했는데 주일마다 거기 가서 복사를 하면 그 신자분들께서 신부님하고 복사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는데 그 당시 그 탕수육이 어찌나 맛있었던지. 꼬바로우. 아니 네. 근데 꼬바로우가 없죠. 그래서 야 신부님 되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거기다 신자들한테 존경도 예. 받고 그래서 굉장히 신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4.19 데모, 4.19 혁명, 예. 60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기면서 제가 하교하던 길에 버스가 잘못 내려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청량리였는데 예. 그 제기동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제기동 쪽에 그 고대생들이 데모생 하던 분들이 나오면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분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 방향으로 안 가고 시내 방향으로. 형들이 와 가니까 뭐 재밌는 건 줄 알고 같이 따라가신 거지. 나도 나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뭐 경찰이 네. 백마 타고 학생들 곤봉으로 때리는 것도 보고 오. 백마를 불자동차 타고, 말을 옛날에 타고. 말 예. 타고 오. 경찰이 네. 학생들 그렇게 데모를 말리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불자동차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 넘어뜨리고 그런 것도 보고 뭐 아마 총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량리에서 용산 삼각지까지 데모대랑 같이 걸어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셨네요. 국민학교 2학년 때 너무 5시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많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가 모르는 낯선 곳에 오니까 정말 무섭고 울고 있었는데 그날 데모에 참석했다가 자기 하숙집으로 돌아가던 학생한테 발견이 돼서 내가 그 학생 하숙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씻겨 그 학생이 나를 저녁 씻어도 주고 다음 날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아니 보통 나쁜 마음 먹으면 새우잡이 배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새우잡기 좀 너무 빠르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화가 또 없고 그러니까. 그날 데모에 나갔던 저희 형님은 저 동성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데모에 나갔다가 들어왔었는데 네. 내가 안 보이니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그래도 거죠. 국민학교 2학년이신데도 예. 대단히 그걸 다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소를. 너무 기억에 남는 거지. 그거 워낙 기억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형들이 너무 재밌게 가는 거니까 인상적인 아니 그게 아니라 거고. 그 다음 날 청년에 데려다 줬다고 하니까 그 네. 길을 다 기억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록한 건 아니고 제가 주소를 주소를 얘기하시니까 주소를 데려다 기억하고 주시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청량리 성당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침 서울대 4학년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찾아가서 사례도 좀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본당 회장님이시고 또 아들이 삼형제니까 예. 그리고 셋 다 복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본당 신부님이 셋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 바쳐라는 얘기를 늘 듣고 계셨어서 아버님이 그렇지 않아도 얘가 신부 되고 싶어 하니까 잘 됐다 그러고 저를 중학교 때 신학교를 보낸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네. 신학교 나오셔서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신학교도 계속 길게 다 다니신 신학교를 거잖아요. 5년을 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 거기서 마치고 예. 그 당시 뭐 신부가 안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호기심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예비고사라는 제도 때문에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나와서 마침 그해 겨울에 새로 신설고등학교에서 편입시험이 있다는 광고를 저희 형이 찾아가지고 와서 네.
한번 시험 쳐봐라. 그렇게 시험 쳤는데 5명을 뽑는데 750명이 온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시험은 굉장히 잘 본 거 같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붙었어요. 그래서 150대 1을 뚫고서 붙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나중에 그러고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라틴어 덕분에 독일어도 쉽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도 쉽게 공부해서 대학도 잘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 하느님께서 네. 한번 이렇게 잡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하느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업으로 다 쓰신 결국은 그리고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 공부하고 이랬던 게 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예비하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체육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근데 그게 제가 의과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봉사하고 하는데 다 큰 도움이 됐어요. 영향을 다 받으신 거군요. 네. 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근데 그렇게 네. 많은 환자들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의사로서 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만 해도 한 8천여 명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고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엄청 많고요. 예. 봉사하는 병원에 나가서 기억나는 환자들 중에 가장 좀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전진상 의원에서 보던 그 수두증 환자인데 늘 이렇게 오시던 환자분이 꼭 와야 되는데 이름 명단에도 있었는데 예. 안 와서 그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방문해 봤더니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고서 이제 그 전진상 그 담당자한테 앰뷸런스를 불러서 제가 근무하는 건국대병원으로 보내고 제가 진료 환자 다 보고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해서 살려가지고 환자는 지금도 전진상에 약 받으러 와요. 그런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살 때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는데 네. 결국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근데 걔가 26살쯤 됐을 때 간질 발작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강남성심병원에서 근무할 예. 때인데 그 CT를 찍어봤더니 엄청나게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고 이제 간질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 종양이 보니까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생긴 종양이었었어요. 근데 환자는 가끔씩 이제 와서 제가 건대병원에 온 이후로도 가끔 찾아와서 환자 진료하고 있으면 마사지 해주고 그래요. 아, 교수님 또 별명을 또 시간 도둑으로 또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예, 원래 쳐다보고 있으면 도둑이 꼼짝 못하다가 딴 데 잠깐 보면 또 확 갔다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확 지나갔는데 아, 그래요? 저는 마지막 혹시 신문이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네. 제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교수님께 있어서 봉사란 무엇인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요셉병원에서 참 느낀 것 중에 진료하면서 전진사하고 요셉은 참 환자 질이 달라요. 전진사 환자들은 그 동네에 가까운 예.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요셉병원은 노숙인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네. 환자 옷도 벗기기 힘든 그런 아주 똥 오줌에 쩔은 그런 환자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 당시 특히 신림동에 있을 땐. 네. 근데 그 환자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느낀 게 그 환자가 다리를 잘 못 쓰고 아프다고 그랬던 환자였었는데 환자 옷을 벗기지 않고 진료하고 나서 오진을 한 거죠. 단순히. 그래서 환자가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가서 제대로 옷을 벗기고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환자는 척수에 이제 종양이 있어가지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환자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 마침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너희가 이 형제들한테 해주지 않은 게 나한테 안 해줬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요셉병원 환자들 보더라도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참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나한테 오는 그 기쁨과 그 보람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면서 네.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 그 말씀 그다음에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서 네. 벌어오라고 지키신 그 주님의 말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남과 나누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도 내가 신부가 안 되고 이렇게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훌륭한 의사로서 또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살라고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를 내가 그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봉사에 대한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에 대한 강의나 아니면 또 자선진료소 봉사를 소개하는 일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이야기도 좀 2006년도에 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사회봉사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의료봉사를 내가 한 주일 맡아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전부 짜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김중호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또 안규리 라파엘 클리닉 그 소장, 그다음에 전진상 의원의 배현정 선생님, 또 유성자 선생님, 또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원장님 다 초빙을 해서 강의를 시키고 이런 그 봉사의 체험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당시 또 마침 이태석 신부님의 그 울지마 톤즈 그 얘기도 제가 이제 보령 의학봉사상을 함께 받으면서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 삶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그 학생들이 4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숫자가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주로 이제 라파엘 클리닉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명동 밥집 옆에 진료소 생겼잖아요. 거기도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후배들, 동료들이 저와 함께 제가 또 권유해서 아니면 제 본받아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듣는 것만으로 뿌듯하네요, 진짜. 하여튼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셔요. 정말 가진 능력을 진짜 쫙쫙 뽑아. 저 지금 말라가잖아요. 너무 뽑았어가지고. 뭘 말라? 살이 더 쪘구만. 왜 이렇게 쪘지? 자, 그래서 네. 늦은 시간까지 또, 네. 또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뭐 밤새 듣고 싶은데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저희 듣는 분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잘 고품격 팝뿌리 방송이기 때문에 잘 짜맞춰 네. 들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네. 나눔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을 또 만나봤는데요. 네네. 그렇게 들으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가서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 또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뭐 오늘 세 분, 네 분, 우리 90분까지 네네. 해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를 좀 비춰보는 거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데 네네. 봉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봉사하고 합시다. 그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네. 또 특별은 아니죠. 우리가 맨날 빼먹었던 마치기도 하고 네, 마치기도 하고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정말 특집이 특집. 준비되어 예, 있어요. 진짜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아닌 드디어
야외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여기까지. 강원도까지만 가겠습니다. 강원도 평 여기까지야. 거의, 평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마친 기도를 꼭 하고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맞춰 네. 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같이 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